가장 진보된 문명을 지녔다는 로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폼페이를 가보면 로마 제국의 문명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 폼페이를 가보셨나요? 이 폼페이가 사실 묻혔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지만 이 폼페이에 그대로 로마의 문명을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찬란했던 도시라 했던 폼페이. 2000년 전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도시가 역사 속에 묻혀버렸죠. 그런데 싹 복원했던 그 도시에는 바로 로마의 진보된 문명을 그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계획된 도시 폼페이는 현대 도시가 갖는 거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다 갖추고 있었어요. 길게 뻗은 신장로와 교차로,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고 도로 중간에 돌들의 큰 징검다리가 놓여 있는데 바로 그거는 마차가 지나갈 때 그 돌을 보고 속도를 줄이면서 지금의 건널목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파킹란 역할을 하는 말도, 상수도와 하수도가 구분되어 있는 수로, 벽이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어 증기를 그 안에 가둠으로써 사우나와 목욕탕이 설계되어 있고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의 조각들이 각각 다르게 조금씩 묘사돼서 자신의 사물함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리고 그 목욕탕을 나오면 빵집과 음료수 가게를 만나는데 그 상가 건물들을 만납니다. 1층에 자리한. 그리고 바로 그 위층에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곳에는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주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의 주상복합 설계가 이미 그 시대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현대에 누리고 있는 문명의 모습들 고스란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로마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명화된 로마에서 배울 점은 그 문명화된 도시만이 아니죠. 로마가 가졌던 정치, 경제, 군사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탈리아 또는 유럽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관찰하고 배워야 될 역사의 흔적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로마는 꼭 거쳐야 되는 첫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를 한번 두루 쭉 로마의 역사를 한번 훑어볼게요. 자, 로마가 로물루스 알죠?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인 로물루스로부터 시작된 기원전 753년부터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기원 후 1453년까지 시간이 얼마죠? 무려 2200년입니다. 2200년을 누려온 거대한 제국 로마죠. 자,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 그들로부터 도시국가인 로마만 시작되었죠. 근데 주변의 이탈리아를 하나씩 정벌하면서 이탈리아 전체를 차지하는 조금씩 큰 나라로 변모해 갔고 그렇게 5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도시국가 체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기원전 2세기가 오죠. 그 2세기에는 그때 당시에 강성한 왕국 카르타고가 버티고 있었는데 그 하니발이 버티던 카르타고와 일전을 통해서 네 차례의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로마의 국력이 오히려 일치월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전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로마가 오히려 빈부의 격차로 혼란을 겪을 무렵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시저라 불렸던 율리어스 카이사르입니다. 500년간 그 로마는 사실은 황제라기보다는 그 원로원이 있어가지고 그 원로원의 대표자, 이 국회의장 같은 분들이 하나의 정치를 통괄했던 그런 시대였죠. 500년간 집정관을 대표로 그런 공화정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알력이 생기면서 3명이 한꺼번에 그 집정관을 하게 된 삼도 정치가 등장하죠. 사실 그것을 또한 정리해버리고 단독으로 집정관에 오른 사람이 율리어스 카이사르고요. 카이사르는 그리스와 에스파냐 지중해 연안만을 그 지중해 연안 지역만 갖고 있는 로마의 자그마한 영토를 오히려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든 왕이었죠. 황제라기보다는 율리어스 카이사르 이제 단독 집정관이었죠.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 정복을 통해 영토를 배 이상 키워냅니다. 율리어스 카이사르는 공화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 자기가 거의 독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암살이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강력한 황제 체제 전환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존엄자란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으나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꾸죠. 이 사람은 이집트 정복과 중동 지역인 파르티아 지역을 정벌해서 영토를 확장하는데 로마의 행정과 정치를 다진 인물로 유명합니다. 소방청과 경찰청, 근위대를 창설하고 우리가 현대 도시에서 갖추는 기능들을 많이 이 황제는 만들죠. 군인의 복무기간과 연금제도를 만들고 도로, 하수도 체계를 정비한 인물로 사실 이렇게 로마가 안으로나 밖으로나 강성해지면서 주변의 침략이 200년 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평화시대,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시작한 인물이 첫 번째,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인물은 위대한 군사령관이자 황제이면서 명상록을 쓴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현명하고 야욕이 많았던 아우렐리우스는 2세기에 브리타니아까지 정복하면서 서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지중해 전체를 이어오르는 그 당시에 2세기가 로마에서는 가장 크고 강성한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죠. 그렇게 만든 황제였습니다. 독일 영토인 게르마니아 정복 중에 숨을 거두지만 100만의 대도시와 5천만 명의 정복지 인구를 무리 없이 통솔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로마도 그의 아들인 코모도스 시대부터 로마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코모도스가 죽고 나서 50년간 무려 26명의 황제가 바뀐 것만 봐도 로마가 얼마나 혼란한 시기를 겪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 로마는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서 관할이 되는데, 이때는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리기 전이었죠. 서부와 동부로 이때 바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로마는 서로마와 동로마로 완전히 분할되면서 종교나 언어가 전혀 다른 국가로 변모하게 되죠. 그런데 서로마는 분할한 지 100년도 안 돼서 호시탐탐 남쪽으로 내려올 기회를 엿보던 그 게르만족에서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하면서 뭐가 생기죠? 나중에 프랑크 왕국이 생기죠. 게르만족이 세운. 그래서 중세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동쪽에서는 동로마는 여전히 강성하게 버티면서 중세와 함께 천년을 유지하면서 비잔틴 제국이란 이름으로 로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에서 기억할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유스티니아 누스 대제죠. 자, 그렇게 서로마는 없어지고 동로마가 있었지만 그 대제는 로마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재현했던 사람이죠. 서로마의 영토를 대부분 되찾으면서 로마 제국을 한 번 더 영광으로 이끈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날로 커지는 오스만 제국의 힘에 결국은 굴복하고 1353년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로마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로마에는 수많은 현명한 황제와 무능하고 폭군의 황제가 존재했지만 우리가 로마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될 인물 3명이라고 하면 시저라 부르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아우렐리우스, 이 3명의 인물은 기억해 봐야 될 듯합니다. 오늘은 로마의 큰 줄기를 한번 쑥 훑었던 이야기 맛보기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